大家好. 예, 안녕하십니까. 엠브레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겉변엔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공정위원회가 네이버 측에 250억 원 가량의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속변엔 영상과는 이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언급되는 이제 표면적인 논의, 고상한 논의, 그 이면에 있는 각 주체들의 그 속마음,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덧붙여드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추측한 그런 각 주체들의 속마음을 언급함에 그칠 뿐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은 제가 내리지 않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분쟁 이슈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심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이제 영광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린 바 사실은 네이버와 공정위원회 사이에 어떤 이제 지금 분쟁, 그러니까 구체적인 주장을 하면서 분쟁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이 영상에서 이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제가 이제 기재해 놓은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이버 측은 이제 그런 경쟁을 제한할 목적이 없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공정위원회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경쟁이 제한이 된 결과가 있으며 실제로 그것이 어느 정도 네이버에 이제 경쟁을 제한할 목적이 있는 행위였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번 속변엔 영상에서 사실 길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제 입법 예고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부분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번 공정위원회의 이 과징금 부과 결정은 사실 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 여론의 이제 흥행몰이 그리고 이를 위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정무적인 감각에서 사실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만큼 이 소관부처인 공정위원회로서도 사실은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버거운 측면이 있음을 이제 자인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네이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발은 이제 쉽게 공정위원회 수준에서도 통제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즉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공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에 의해서 사실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공정위원회 또한 모르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검색 기능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검색 알고리즘은 사실 가장 중요한 영업 기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도 사실 구체적으로 예시됐던 이제 부당 이제 거래 행위의 사실 행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 수정 사항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가 과연 이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냐라는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설령 이제 만약에 그 경쟁 제한 행위로 이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이득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해야 될지, 과연 그래서 발생된 매출 증가분이 다 그런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 때문에로 인해서 발생된 이득인지 이런 부분의 이제 논쟁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라고 이제 부르는 대규모 유통업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 법령이 이제 입법되어 있습니다. 이제 백화점 대규모 유통업자의 갑질을 방지 위한 법인데요.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 방식을 운영이 되지만 온라인을 통한다는 특성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런 갑질 방지를 위한 입법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개정안에서 사실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뽑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첫째로 그 핵심적인 영업 비밀이라 할 수 있는 상품 노출 기준, 그 알고리즘을 사실상 공개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둘째로 이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할 때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경 행위의 법적 효력을 이제 부인해버리는, 법적 효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특징적인 기준이 도입되었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번째,
이제 형사처벌 규정을 최소화하고 공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 과징금 등 행정벌을 위주로 입법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그 상품 노출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서 이제 격렬한 논쟁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를 예를 들면은 사실 어떤 브랜드를 입점시킬지 그리고 매장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고객들의 동선을 어떻게 유도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백화점들이 공개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그 특수성상 사실 부과되어야 되는 의무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 이제 계약 내용을 이제 변경하는 경우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 이제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치하지로 이제 고지해주도록 하고 이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경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가지고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뭐 이 외견만 보면 사실은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민법상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변경 이전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된다라는 만약에 주장을 펼친다면은 그 주장에 이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사업자에게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이 이제 입법을 된다면 그 금전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막대한 이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셋째로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거 외에도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 그 특징적인 기준을 도입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성질상 이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여행 상품을 뭐 인터파크에서도 구매하고 뭐 네이버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또 뭐 11분가에서도 이제 우리가 구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행 법령의 이제 기준만을 이제 적용을 한다면 과연 이제 그러니까 해당 상품, 여행 상품의 그럼 경쟁 시장 범위를 어디까지 이제 획정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하는 그 경계선들이 상당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이제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개정안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제 법률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제 입법이 되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하위 법령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내용들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은 특징적인 규정을 도입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형사처벌 규정을 이제 최소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역시나 강력한 이제 공정위원회의 이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에 이제 법률안을 이제 만드는 소관부서인 이제 공정위원회가 이런 공정거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의 영향력을 이제 배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및 그리고 검찰 및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그 수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게 입법을 하고 독자적으로 공정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이 과징금 규정을 대폭 늘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형사처벌 규정을 이게 규정을 적게 한 것,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국가 형벌권의 신중한 행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찰을 거쳐서 형사처벌로서 벌금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와 그리고 공정위원회로부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행정벌로서 과징금 100만 원을 받는 경우 이 경우에 사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비슷한 경제적인 페널티가 오히려 절차적인 통제를 덜 받는 채로 부과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염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과징금 부과 절차가 상당히 신속하기 때문에 더 빠른 국민들의 이제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주장도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사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사실 이 전 영상에서 사실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 옆에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제가 이제 설명을 대체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역시도 이 정도에서 사실 마무리하는 게 아직은 이제 법률이 이제 법률만 사실은 지금 이 개정안이 올라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하위 법령이 수반 제정됨에 따라서 사실 구체화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 법률 자체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것이 큰 실익이 있을지 여부 때문에 큰 카테고리만 설명드렸는데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세계, 롯데백화점 등과 같이 그러니까 중개업과 또 소매업을 동시에 하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점이 또한 특징입니다. 우선 이제 이런 장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